안녕하세요. 네,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스피치 트레이닝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물론 스피치 강의라는 것이 실제로 대면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세세하게 코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건상 학원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스피치에 대한 관심 참 많이 있으시죠? 우리 학생분들 또한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 또한 굉장히 스피치에 대한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시죠. 과제 발표에서부터 면접, 또 회사에 들어가면 프레젠테이션, 또 회의, 보고, 브리핑,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각종 모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한 말씀씩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무대에 공포를 느끼게 할 만큼 그런 스피치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자신의 역량을 잘 어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또 어때요? 굉장히 부럽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은 분명 타고났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 타고남 역시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치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 역시 여러 번의 이런 방송과 또 강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루다 스피치 오신 많은 수강생분들이 실제로 훈련을 하시면서 또 코칭을 받으시면서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훈련을 통해서 잘하실 수 있다는,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제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피치 트레이닝 과정은 총 8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의 워밍업 단계인데요. 워밍업으로 저희가 스피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 하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스피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표,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만 스피치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스피치는 사실 말하기라는 아주 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분명 듣는 영역이 있고 말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 대화를 잘하는 것도 역시 스피치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한테 조언을 하거나 혹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스피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체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고려하면 더 스피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충분히 워밍업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니까요. 그런 의미로 오늘 스피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치 알고 시작하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피치란 시작. 자, 내가 가진 콘텐츠를 잘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보이세요? 네, 보이시나요? 자, 어떤 게 있죠? 네, 콘텐츠, 표현, 설득. 네, 보이시죠? 어떤 분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네, 물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3가지 키워드 뽑아보면 컨텐츠, 표현, 설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피치라는 건 뭔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뭔가 잘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한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한 말씀 하세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 굉장히 떨리잖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무엇을 말할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에서 중요한 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이 정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할까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순간 당황은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 준비 안 됐어요. 그냥 덜덜덜 떨림을 그냥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 차이는 뭐냐면 그 순간에 말 잘하는 사람은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얘기하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순서를 정해서 가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물론 준비를 했을 때는 잘할 수 있지만 갑자기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름부터 말하고 나는 나를 취미로 소개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딱 정한 다음에 이 무대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컨텐츠에서 이 구성력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더 있어 보이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만의 스토리나 어떤 사례, 이 컨텐츠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 중에 뭐 말 잘하는 사람들 하면 어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말할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또 그 어록 자체들로 보면 뭐 유명인의 명언, 뭐 격언 이런 아주 멋있는 말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에서 중요한 거를 뽑아보면 세 가지인데요. 지식,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고요. 구성, 잘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보 영향력. 네, 내가 이왕이면 더 영향력 있는 컨텐츠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컨텐츠를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인 설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표현. 네,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목소리 작은 사람들의 말 듣고 싶으세요? 네. 어쩔 때는 뭐 정말 듣고 싶으면 경청을 하는데 그 집중력이 매우 짧죠. 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작은 분들의 말은요, 주도권이 듣는 사람한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안 들어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그러니까 들리게 하는 어떤 전달에 더 큰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네, 내가 앞에 섰을 때 어떤 제스처를 하느냐 혹은 어떤 표정을 짓느냐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거잖아요. 감각적인 거에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대부분 발표나 스피치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할 경우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할 경우가 더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발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일수록 사실은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표현적인 부분에 청중들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표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컨텐츠와 표현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어떤 분 컨텐츠, 어떤 분 표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아까 표현을 좀 강조해서 그런지 대부분 표현이요 라고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내일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고요. 그걸 잘 하셔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연습을 하시겠어요? 표현 연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일단 우리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하죠? 자료를 찾죠. 네, 만들고 구성합니다. 이처럼 말하는 사람은 컨텐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입장을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세요?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생겼네? 목소리는 어떻네?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거에 우선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들, 물론 말하는 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유가 돼 있다거나 혹은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청중 입장에서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해요. 그래서 공신력, 이 내용에 대한 공신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컨텐츠에 너무 많이 집중을 했어요. 회사에서 발표를 한다. 학교에서 과제를 한다. 내용 만들다 끝나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있어도 내용 구성하고 계속 수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목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서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거나 이런 경험이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컨텐츠에 그동안 신경을 썼으니 이제는 표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컨텐츠와 표현이 잘 준비가 된다면 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목적인 설득을 당할 수 있죠. 또한 여러분들 정보가 잘 전달이 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안 떨어야지, 뭐 잘해야지, 뭐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목적을 우선하지 않으셔도 내가 내용과 이 표현, 전달의 그 과정에 집중을 하시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제가 도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알버트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차트예요. 자, 이 차트에 따르면 전체를 메시지 전달력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자, 퍼센트 한번 보실까요?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3%는 바로 들리고 보이는 목소리와 자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짧은 시간의 스피치일수록 더욱 표현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1분 정도 말하는 뭐 짧게 한 말씀 한다든지 자기소개 또 면접 이런 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내용보다는 이렇게 들리고 보이는 이런 표현, 비언어적인 거라고 하는데 이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청중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스피치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용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1시간을 발표한다, 뭐 2시간 스피치를 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신다면 다시 청중들은 여러분의 내용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리고 이게 스피치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요.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랑 그리고 목소리로만 하는 대화, 그러니까 전화로만 하는 대화 어떤 게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가 더 잘 된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알아들었는지 눈빛이 어떤지, 뭐 눈썹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은 어떻게 하는지, 고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봐야 소통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스피치라는 것이 청중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호흡하고 공감하려면 여러분들의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알버트 메라비안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목소리 하면요. 좀 세분화할 수 있어요. 세분화.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냐면 목소리 크기, 그죠? 발음, 또 억양, 속도. 요즘 말 빠른 분들 정말 많죠. 그리고 뭐
강약, 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목소리 부분도 여러분들 요즘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세는 좀 더 세분화하면 뭐 인사 자세라든지 아니면 서 있는 자세 혹은 뭐 제스처 그리고 시선 처리 어디를 보고 말하느냐 그리고 너무 경직된 표정 또 안 좋겠죠? 표정 이런 것들 뭐 옷차림도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그동안 내가 참 너무 내용에만 집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용이 준비가 안 됐는데 목소리만 크게 할 사람은 없어요. 네, 내용이 준비가 돼야 이런 시선 처리도 잘하고 자세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우선적인 겁니다. 중요도라기보다는 우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이제 스피치 할 때는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목소리나 자세에 대한 연습 그리고 한 번쯤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언어와 비언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우리가 스피치의 이런 구성 요소를 크게 언어와 비언어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언어라는 게 우리 일상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패스트푸드점 많이 가보시죠? 가보면 어때요? 그 막 붐비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경 음악이요. 전폰의 음악이 느리지 않아요. 빨라요. 네,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빨리 먹고 가라는 거죠. 네, 순환을 빨리 시켜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고급 레스토랑 가면 굉장히 이렇게 좀 템포가 느리고 좀 잔잔한 음악을 많이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기 쉽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머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음식을 더 주문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음악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역시 비언어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청중의 입장에서 그날따라 걱정이 있어요. 그날따라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도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언어적인 것보다 이렇게 외부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발표자, 말하는 사람이 신경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목소리와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음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워밍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힘이 날 것 같으세요? 이 수업 들으면 자신감 찾으실 것 같으세요? 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히 단계 밟으면서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저희 이루다 스피치 내에 실제로 스피치 기본 과정에 들어가 있는 정규 코스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을 갖고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재가 있습니다. 네, 저희 사이트 내에서 교재를 또 다운 받으셔서 함께 반복 복습하시면서 훈련하시면 더 좋고요. 더 중요한 건 코칭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카메라로 찍어보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보든 그러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좀 익숙하게 경험을 하시고 또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스피치에선 중요합니다. 네, 우리 악기도 배우죠. 운동도 하죠. 스피치도 훈련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워밍업 과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